자, 이제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거기 107페이지. 대상은 따로 외울 건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뭐 가볍게 보시면 돼요. 뭐 부동산은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죠? 부동산이 뭐야? 토지하고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축물은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법상 건축물, 그럼 우리 건축법의 건축물 건물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그 지붕이 혼자 공중부양에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받쳐야 되는데 뭐 기둥이든 벼른박이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둥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논리대로 하면 지붕이 없는 애들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죠. 그럼 만약에 건축법상 건축물만 취득세 대상이다 그러면 지붕이 없는 애들은 과세를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원칙을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 뭐라고 돼 있어요? 부수적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지에 정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붕이 없더라도 토지에 정착 박혀 있으면 걔도 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게 해당될 수 있죠. 그리고 건물에 부수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걔가 건물에 뭐라면 설치하면 세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갖은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간단하지만 그 사실은 내막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이게 부동산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 아까 이거 나오면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아까 이제 안 했는데 출원에 원시는 얘도 뭐죠? 면제. 얘는 원시 과세한 얘도 면제해 줍니다. 최초로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름에 이제 꽃게철 되니까 난 꽃게를 너무 좋아하는데 비싸서 못 먹으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자력으로 배를 사가지고 끌고 가서 서해 앞바다에서 꽃게 잡다 걸리면 바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왜? 못 잡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허가 받은 사람만 잡을 수 있습니다. 다 잡는 게 아니라, 그죠? 저희 중학교 동창 여자애가 그쪽 서천 쪽에 살면서 거기서 시가 살아가지고 거기서 꽃게 잡거든요. 가끔 밴드에다가 꽃게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런 거 잡잖아요. 그럼 가끔 이제 찬스죠? 그래가지고 올려요, 밴드에다가. 한정해서, 얼마 한정해서 이렇게 싸게 올려. 서비스 하는 거죠, 우리한테. 그럼 막 잽싸게 이제 보고 있다가 뜨면 이제 보내는데 얼른 주문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그 권리가 있어야 돼. 나는 그냥 광어회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서 광어를 키워야 되겠어. 그래서 서해 아빠 가져가지고 가두리 양자 가두 펜스 쳐놓고 자기 거기다 광어를 혼자 키워. 안 됩니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등록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얘도 팔면 이걸 취득하면 세금을 내라는 얘기고. 임목, 뭐 나무 있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죠? 각종 회원권 있어요. 골권승증형,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었다 했죠. 요즘에는 뭐 이걸 따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었죠. 부동산을 갯돈 타가지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부동산을 취득했어. 갯돈 타가지고, 그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술 한잔 해야죠. 한 잔에. 그냥 한잔 하려면 뭐 해야 돼? 안주가 있어야 되죠? 그럼 안주가 뭐가 좋아? 회를 먹으러 가야 돼. 회를 어디 가서 싸? 항구에 직접 가서 사면 싸죠. 그래서 차기선이랑 항구에 가서. 광어는 뭐가, 회가 제일 뭐가 기분이 뭐예요? 광어죠, 광어. 근데 광어도 자연산은 비싸서 못 먹어요. 그래서 광어를 먹었는데 양식을 먹었지. 양식이라도 간만에 입맛을 보니까 기분이 골로 가더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왔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차기선이란 항구에 가서 광어 입맛을, 양식이라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로 가더라. 그래서 골권승종에서 여기에 얘네들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로 외울 건 없고요. 그 107페이지 표에 정리가 돼 있죠. 그죠? 근데 그 밑에 토지 있죠. 토지. 부동산. 밑에 1번. 그 1번 토지 나오죠. 토지란 뭐야? 공간법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토지는 모든 토지가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보상에 등록돼 있건 안 돼 있건 사실상의 토지는 다 뭐냐?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고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당연한 거죠.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는 데는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그죠? 모든 토지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목 보시면 나머지 읽을 거 없어요. 뒤에 뭐 설명돼 있는데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고. 자, 이제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요. 거기 이제 111페이지
납세의무자. 자,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 그런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 법령에 따라 뭘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왜요? 얘는 등기랑 관계 없다겠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거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자, 여기서 뭐요? 소유자, 양수인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양수인은 매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소유자도 취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뭔지 말한다. 이걸 뭘 말한다? 간주 취득 말한다 했죠. 간주 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야 돼?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죠. 내용이 쭉.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거기 첫 번째 보면 그 111페이지 사실상 나와 있고, 그죠? 2번에 주체구주부 취득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주체구주부 취득자란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건물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죠? 갑수요. 건물인데 을이 세입자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보면. 그죠? 자, 얘가 세입자인데 얘가 건물 주인이에요. 근데 이 세입자가, 그죠?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꼭대기층에 사는데. 그래서 얘가 안 되겠다. 내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얘가 자비로 여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누가? 세입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설치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죠? 그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요, 5층짜리 이런 건물들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되게 많아요. 그죠? 오래된 것들, 그 특히 뭐 역전 앞에 있는 옛날에 막 옛날 역전 이랬죠. 저도 옛날에 천안에 그 학원 다녔었는데 거기 5층짜리 건물인데 학원이 4층과 5층이거든, 두 개. 계단이 없어, 계단. 아니,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 타고 다녀야 돼. 계단. 그러니까 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수험생들은 막 그냥 일주일 내내 계단 타는 거. 1년 학원 다니면 튼튼해져. 왜? 계속 계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그 화장실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 화장실도. 옛날 푸세식, 푸세식 아니고요. 푸세식 아니고. 그죠? 세면기 그거 되는 거예요. 옛날 저기로. 좌변기 아니고. 그러니까 막, 진짜 화장실 한번 가려면 골 때려요. 그죠? 그랬어, 그 건물이. 왜 오래되고 돌쳐서 없어. 옛날에 진 거라. 건물, 그때 당시엔 좋은 건물이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엘리베이터 설치했어. 그러면 얘가 지금 설치를 했잖아. 얘가 취득자잖아. 근데 법적 납세임은 얘로 간다는 뜻이. 왜 그러냐면요. 어쨌든 이걸 설치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증가됐고 혜택을 본 건 갑이고, 더 큰 거는요, 얘가 만약에 얘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세입자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아서 어떡한다 했어. 그날 밤에 엘리베이터 지가 설치한 거 뜯어가지고 잠수 타가지고 지리산 가서 반달곰한테 이게 엘리베이터에 하고 알려주면 놀고 있는 거야. 찾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야, 내가 사지도 않아. 왜 나한테 내라 그래? 열받네. 얘도 잠수 타. 어떻게? 이 건물 들고 타? 못하죠. 이지만 탔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압류해가지고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무엇도 고려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게 유리한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얘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얘기 나오면 무조건 누구 찍으면 돼요? 소유자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취득한 거로 보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체, 구주부, 취득자 그럽니다. 우리 그 건축법에 보면 주요 구주부라는 게 나와요. 그죠? 잘 기억 안 나시죠?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그걸 주요 구조부로 바닥, 기둥. 우리 옛날에 학원 할 때 이렇게 했는데 바닥, 기둥. 이거 되게 단순하죠? 바닥, 기둥 세우고, 그죠? 뭐가 있어야 돼? 대들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붕틀 올리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 펼치려면 벽이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 뭐 있어야 돼? 계단이 있었죠.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이렇게 막 옛날에 바닥, 기둥부, 막 이렇게 막 해오고 그랬었는데 오래됐는데 이거는 기억나요. 막 맨날 손으로 막 해가지고 야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막 해가지고 막 만나면 서로 바닥, 기둥부, 지붕틀. 우리 같이 공부하던 끼리 야 우리 앞으로 한 일주일 되고 여일 때가 만날 때마다 처음 보면 이거 하자 그래서 둘이 만나면 막 만나잖아. 그럼 막 바닥, 기둥부, 지붕틀 막 이랬어요. 남들이 미쳤다겠어. 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공부하다 이제 막 갔구나 그랬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 하도 오래 해가지고. 그게 결국 건물주를 말하는 거야. 그죠? 그를 주체구주부 취득자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그 1번, 2번 지문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요? 두 번, 거기에 주체구주부 어쩌고 나오잖아. 두 번째 줄에. 그럼 그거 나오는 순간 마지막 줄만 보면 돼요. 뭐라고 돼 있어?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취득한 거 그럼 맞는 거고, 걔가 아니라고 나면 그냥 틀렸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효용같이 이루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고 오로지 걔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거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함께란 말이 얘가 실제로 샀는데 얘가 법정 납세의무자니까 얘가 얘랑 같이 이걸 취득한 거로 본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엘리베이터를 얘가 이 건물 살 때 처음부터 이것도 같이 취득한 거로 봐서 쟤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변경 시점의 소유자는 뭐예요? 아까 지목 변경 등 간주 취득은 누가 낸다? 소유자가 낸다겠죠? 그래서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리고 과점 주준 아까 했죠? 보시고 5번 수입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크게 기억할 거 없어요. 그냥 보시면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임차하여 수입한대. 근데 어쨌든 간에 수입을 해서 들여오는 거잖아요. 누군가 세금을 내란 얘기잖아. 등장인물이 둘밖에 없잖아요. 외국인하고 수입하는 자. 상식적으로 누가 세금을 내야 돼? 그래요. 걔가 내는 거야. 그럼 나중에 재산세도 나올 수 있죠? 그럼 걔 재산세는 누가 내겠어요? 수입하는 자가 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6번의 상속인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누가 돌아가셨느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피상속인. 이거 해면 안 돼요. 피 흘리고 이분 돌아가셨댔죠? 이분 돌아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취득세는 누가 냅니까? 그때 어느 학원에서 막 피상속인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말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자신있게 해가지고 그렇죠? 피상속인 그랬다니까 나도 모르게. 아니 이 얘기 금방 했는데 바로 그럼 자 취득세 누가 내죠? 상속인이 나올 줄 알았고 당연히 그랬더니 피상속인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이 얘기 할 줄 알고 그렇죠 했는데 아닌 거야. 야 저를 갖다가 저기 해가지고 그죠? 피상속인 그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상속인.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민법을 들고 와서 선생님 저 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피담보채권 그 차이점이 뭐냐 돌아버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걸? 지금 제가 질문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근데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어. 그럼 무슨 뜻이야?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안 가. 계속 쳐다봐 이러고 그냥 버려서 결국은 이실직고 했어.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서 그래서요. 내 짜증이 얼마나 나요 속으로 그냥. 민법을 왜 나한테 물어봐? 미리 얘기 혹시 물어볼까봐. 이 피 말고 아는 피 하나 있어. 쌍피. 그거는 뭐 그쪽은 제가 좀 조예가 있어요. 제가 일찍이 조기교육을 받아가지고 웬만한 그 작기는 초등학교 때 다 됐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왜 동네가 이제 그런 맹모삼천 비슷해가지고 우리 동네가 그런 쪽으로 다 특화된 그 동네 성들이 그래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걸 안 하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제가 조기교육을 해가지고 웬만한 작기는 다 됐어요. 지금도 이게 이 손에 아직 남아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화통장 돌릴 때 이렇게 이 도리직구 때문에 20장 돌리잖아요. 지금도 오른손 하나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쭉 돌리면 몇 초도 안 걸려요. 20장 돌리면 3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쭉. 이게 자동으로 돼요. 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짤짤이 하시 남자들. 이거 짤짤이 하시 전성기 때는요. 제가 이렇게 탁 채잖아요. 몇 개인지 100% 맞췄어요. 탁 쳐. 25개. 탁탁탁탁 한 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 탁 채니까 맞추는 거 근데 다 맞는 거야.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진짜 많이 했죠. 화장실 막 그 극장 화장실 변기에 서가지고 애들을 이거 하고 막 밤에 막 몰래 하려고 안 되니까 막 그 지하 그 산에 빈집 있죠. 거기 가서 저 후라 시켜놓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같이 쪼이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죠. 그 세상에 날로 되는 건 없어. 그거 다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날로 먹으려고 그래.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시험만 붙으려고 그냥. 그럼 안 됩니다. 도덕심부지 그죠? 뭐든지 노력을 해야 돼. 제가 그 노력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진짜 뭐든 잘했을 건데. 그때는 막 밤새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오로지 눈 뜨면 그것만 했거든요. 그죠? 일찍 됐어요. 그래야 중학교 때 이제 그 모든 걸 정리했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걸 손을 띄었죠. 그죠? 지금도 지금 하진 않지만 그죠? 자, 근데 상속은 무조건 누가 내? 상속인이 내겠죠. 그리고 상속인 그럼 끝이에요. 자, 뒷장에 조합원이란 말이 나와요. 저희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 그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제 5, 6월 때는 안 하겠죠. 그냥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3월 때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건 뭐예요? 자, 얘가 재건축을 해. 그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뭘 설립해요? 조합을 설립하죠.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얘가 내가 재건축하는데 재건축 조합원이 700명이야. 700세대라고 쳐봐요. 그럼 내가 공사를 했어요. 아파트가 완공이 됐어. 그죠? 1000세대를 친 거죠.
그죠? 그럼 이 건설회사는 공사 끝나면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조합한테 줍니다. 그죠? 조합이 시행사니까. 그러면 이 조합은 이거를 원시 취득한 거죠. 왜? 새로 지은 거니까 원시 취득을 이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겠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1000세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중에 몇 세대? 700세대는 누구 거예요? 조합원 거죠. 그럼 이 조합은 다시 이 조합원한테 이걸 줘야죠. 그럼 조합원은 이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아서 본인 앞으로 등기하면서 뭐 내셔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이 조합이 1000세대를 원시 취득에 세금을 냈다 쳐봐요. 그럼 그 취득세 낸 거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조합원인 내가 조합비를 낸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내가 내 돈 주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세금을 2번 내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누구 거? 조합원 거 몇 세대? 700세대는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는 얘기야. 한 방에 세금 한 번 내고 말하는 얘기지.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조합이 세금을 낸다 이 뜻이죠. 근데 지금은 재건축에도 세대수 많이 늘려주지 않으니까 상관은 이게 별로 없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지으면 단지 내 상가도 같이 지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그건 개인 조합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누구한테다가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본다는 얘기지. 결론은 뭐다? 이런 얘기인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대놓고 나와요? 그 조합이 누구 용으로? 조합원 용으로 이렇게 나와. 그럼 대놓고 조합원 거래잖아.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와. 7번처럼 112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 뭐해서 재건축 조합 및 세 번째 줄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 누구 용으로? 조합원 용 그랬으니까 누가 내? 조합원 그럼 되는 거지. 그럼 조합원께 아닌 건 당연히 누가 내겠어요? 조합이 내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의 시설 대여업자는 뭐 크게 없어요. 여러분이 중장비 대여업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이 중장비를 사셔서 대여를 해야죠. 누가 취득을 해요? 대여업자가 취득해서 대여를 하니까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 대여업자. 그러니까 명의가 누구 앞으로 가든 상관없이 대여업자인 네가 샀으니까 네가 세금을 내는 게 맞다 그런 뜻이죠. 9번은 필요 없어요. 그 집 이런 건데 이건 신경 쓸 거 없고요. 안 나오니까. 자, 10번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왔어. 자, 우리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왔다. 나오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징역.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간을 말하죠. 이걸 아름답게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 아름답게 두 글자로 표현하면 왼수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아름답게 표현하면 왼수고, 그죠? 그래서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간 이게 무조건 뭘로 본다? 징역. 식구끼리는 그냥 무조건 중요로 본다 했죠. 근데 얘가 추정의 뜻이 있다겠죠? 무슨 뜻이야? 입증하면 유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증여로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매매를 했어도 입증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얘는 나중에도 국세청에서 자금 증빙하라고 출처조사 같은 걸 하라고 증빙하라고 저희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증빙을 못 해버리면 그 못한 부분은 무조건 증여한 걸로 봐버립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추징을 해버리기 때문에 증여세가 세율이 높잖아요. 걔가 최소가 10%거든요. 최대가 50%고. 그러니까 30억 넘어가는 건 다 50%가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증여인데 추정이니까 입증하면 유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번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박스에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공매 경매는 부동산이 남편 부동산이 공매가 되면 남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누구한테 넘어가? 법원에서 관할하는 거죠. 법원에서 관할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편이 파는 게 아닌 거지.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서 경쟁으로 얻어가는 거니까 이건 뭐다? 정상적인 취득으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 취득이 때 이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망하셔가지고 파산 선고를 받았어 법원에서. 그럼 마찬가지예요. 남은 부동산이 있으면 걔가 어디야? 법원이 관할은 법원으로 넘어가요. 그럼 법원에서 청산 재단을 설립해서 걔들이 처분하게 돼. 마찬가지로 이건 남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죠. 법원으로 넘어가서 걔네가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유상취득으로 보겠다. 자, 그 3번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작년에도 나왔고 몇 년 전에도 정답으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뭐예요?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뭐 했대? 교환했대.
그러니까 등기 대상인 걸 교환했다는 얘기는 남편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하나는 부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건 법적으로 각각 입증이 된 거죠. 그걸 서로 바꾸게 되면 뭘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본다. 이거 시험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교환하는 것은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냈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정답으로 틀린 걸 고르셔 놓고 요거를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3번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 4번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 했대? 증빙했다잖아. 그 내용까지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득을 증빙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뭐 그걸로 줬다든가 아니면 대출받아 이런 건 얘기인데 시험은 어디까지 나왔어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준비속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 이제 부담부 증여가 또 나오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체구주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뭐라고요? 주체구주부 취득자 기억하시면 되고, 상속 그러면 상속인 그러시면 되고, 조합원 용 그랬으니까 조합원 그러시면 되고, 지목 변경 등은 간주 취득이니까 변경 시점에 소유자 그러시면 되고요. 시설되니까 대업자가 내시면 되고. 얘는 뭐냐면 저 뒤에 있는데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갑이 을한테 재산을 뭐 했어? 신탁했어. 이를 뭐라 그래요? 위탁자라고 하죠. 예를요. 수탁자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얘가 A하고 B라는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신탁을 이렇게 한 거죠. 실제 주인은 위탁자죠? 내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죠? 자, 이 말은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대요. 병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A, B 부동산 신탁자는 누구 거다? 갑 거다? 병 거다? 병 거지. 아니 얘가 주인인데 주인이 일을 받겠다잖아. 이전됐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위탁자가 요 신탁재산을 뭐 한 거다?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신탁재산에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누가? 새로운 위탁자 병이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준비속 원칙이 뭐라고요? 증여인데 추정의 뜻이 있으니까 뭐 하면 입증하면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한 거죠. 공매나 경매, 파산선고, 부동산 교환, 그리고 대가를 지급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뭐요? 부담부 증여. 자, 이거는 뭐 우리 계속 하는 거죠. 부담부 증여. 여기도 나오고 양도세 또 나오고 똑같은 얘기예요. 얘는 여러 번 나오고 올해 작년 같은 건 여기에 정답으로 나왔다겠죠. 여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를 정답으로 또 내진 않겠죠. 근데 양도세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뜻이 뭐라겠어요? 양도세를 기억하시면 돼요. 증여했죠. 근데 조건부로 했다겠죠? 뭔가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양도세에서요. 부담부 증여는 양도로 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증여잖아요. 증여인데 양도로 본다는 얘기는 그 증여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뭐로 본다는 거야? 양도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딱 봤을 때 어디를? 그죠? 요거. 뭔 지분은 이거를 양도로 보고 나머지만 증여로 보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내용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했죠?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얘가 5억짜리를 얘한테 증여해 주면서 뭐라겠어? 그냥은 못 주고 깔끔하게 주면 좋은데 내가 뭔가 있으니까 내가 채무가 있으니까 이걸 네가 내 대신 뭐해라? 부담해라. 자, 갑을 뭐라 그래? 이렇게 증여를 해주게 되면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라 해요? 을을 뭐라 그래요? 수증자라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험 볼 때 갑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 이렇게 막 그러면 그게 섞여서 증여자 수증자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개념이 안 쓰면요 엉켜. 그럼 나중에 그 이때 그러면 취득세 누가 냅니까? 양도세 누가 냅니까? 그럼 증여자 수증자 해야 되는데 못 봤죠. 그거를 헷갈려가지고 왜? 얘가 증여자고 얘가 수증자예요. 그죠? 그럼 증여해준 얘가 증여해주면서 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래. 그러면 을은 알았어 덥석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기를 들어봐야죠. 알았어 고마워하고 받았더니 나중에 채무가 7억이야. 죽으란 얘기잖아. 그죠? 들어봐야죠. 들었더니 뭐래? 많지는 않고 얼마? 2억 있다니 2억. 자, 이게 누구의 채무예요? 갑의 채무죠.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을디가 떠안는 조건부로 증여해준다. 이게 뭐다? 부담부 증여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그러면 요 채무 2억은 갑의 채무인데 얘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을한테 넘어간 거죠. 그럼 갑 입장에서는 뭐예요? 채무가 변제가 된 거지. 그러면 뭐가 똑같은 거예요? 대물 변제가 된 거야.
쉽게 말하면 을로부터 돈 2억을 받아서 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저 2억 원은 뭐다? 그냥 준 게 아니라 을로부터 대가를 받고 넘긴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2억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봐? 양도로 보고 나머지 3억만 뭘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 이게 부담부 증여 뜻입니다. 그러면 요 채무액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겠죠. 이때 그러면 이 3억은 증여세를 내고 2억 원은 양도세를 내라는 얘기죠. 야, 이때 그러면 저 3억에 대한 증여세는 갑을 중에 누가 내야 될까요? 증여세 누가 내야 돼? 이거 고민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만약에 제가 길 가다 혹시 만났는데 식당에서 만나서 제가 혹시 밥을 샀어. 밥값을 내줬어. 그럼 여러분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밥 먹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된다 했어? 감사합니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연한 얘기라고 해서 그게 예의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있어. 그게 무슨 그걸 끝이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커피는 제가 샀습니다. 그게 기본이지.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줄 다음 같은 소리고 다음에 언제 만나? 다음에 나 볼까봐 생각하고서는 피해 다닐 거면서 거기서 해결해야 돼. 거기서 뭐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맞는 거야.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 괜찮습니다. 그럽니다. 왜? 저는 숭늉 탄내나는 커피는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좋아? 믹스 먹으면 됩니다. 믹스. 학원 가서 믹스 하나 타먹어.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수강들이 가끔 막 학원 가면 막 사줄 때가 막 사와. 그러면 어떤 때는 막 2개, 3개예요. 그럼 막 그 있잖아. 원두커피 막 돌아버립니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준 거니까. 그걸 먹으려니까 진짜 돌아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냥 꾸역꾸역 먹습니다. 버리진 않아. 왜? 사준 거니까 먹긴 먹어요. 미쳐버려. 우리 믹스가 최고인데, 그죠? 안 맞아. 원두커피는 안 맞아. 그죠? 숭늉 탄내 나잖아. 숭늉 탄내 나는 거. 그죠? 누가 내야 돼?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 무조건 무상은요.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시면 받은 사람이 되는 거 무조건. 그러면 얘는 누가 내요? 을을 뭐라고 그래요? 수중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양도세는 누가 내요? 갑이 내는 거야. 얘를 누구라고 그래? 증여자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14회 때 요거 하나 지금 얘기한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시험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뭐였냐면 다음 중 납세 의무 범위, 그러니까 누가 얼마에 대해서 어떤 세금 납세 의무신이 옳은 걸 고르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요? 그러면 갑은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고 을은 3억 원에 대해서 뭐가 있다? 증여세 납세 의무를 지는다. 정답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부 증여가 양도세에서 은근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단독으로 계산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요. 나중에 양도세 한번 하긴 한번 할 거예요. 근데 계산 문제 간단하긴 한데 그거 나온 적도 있고 가장 최근에도 또 부담부 증여 가지고 막 이상한 거 문제 내가 나온 적이 있고 아주 잘 나옵니다. 거기다 뭐 또 잘 나와?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할 때도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럴 때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거 잘 보시고요. 그러면 얘는 취득세를 내죠. 그럼 이것만 하면 얘는 간단하다겠죠? 왜? 줄긋기만 하면 된다겠잖아. 줄긋기. 왜냐면 한쪽에 돈 받고 팔면 얘는 돈 주고 산 거고 저기서 공짜로 주면 얘는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 채무액은 주는 애가 양도했대. 그럼 얘는 뭐야? 돈 주고 산 거죠. 유상취득. 나머지 주는 애가 뭐 했다고? 공짜로 줬대. 그럼 얘도 뭐야? 무상취득. 이 끝이에요. 말했죠? 작년 시험 문제 옳은 걸 고르시고 나왔다고. 뭐라고요?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정답. 그래서 5번 해가지고 이거 정답이에요. 작년 문제. 이건 맞춰야 될 문제죠. 자, 얘네 둘이 무슨 관계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부담부 증여를 했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5억짜리를 주면서 아들한테 뭐라 하겠어? 내가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대신 너는 이 2억을 네가 내 대신 갚아라. 그 아들이 뭐라고 했어? 아버지 걱정을 하지 마세요. 뭐 이러죠. 그죠? 빨리 달라 이거죠. 줬어. 아버지가 너 이거 왜 안 갚냐? 그럼 아들이 뭐라고 그래? 알았어요. 갚을게요. 그러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 더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야. 더 달라고 하면. 자식이 왼수라니까. 그죠?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 지건 줄 알아? 잘못됐죠?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우리 처남이 이랬어요. 아들내미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 걔가. 근데 걔가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한테 이러더래. 야, 우리 집 놀러 가자 그러더래. 우리 집 놀러 가자 그러더래. 그래서 뭐랬어? 야, 니네 우리 집이라 하지 말고 우리 아빠 집에 놀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대. 왜? 이건 네 집이 아니야. 그랬대요.
이건 아빠 집이 니네 집이 아니야. 너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니네 집이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걔 그다음부터는 야 우리 아빠 집에 놀러 가자 그런다고. 그래 애들이 의아한데 야 니네 아빠 니네 집에 같이 안 살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냥 우리 집 가자 하라 그랬대. 왜? 애들 의아하더래요. 우리 아빠 집에 놀러 가자니까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아빠 따로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더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도 그래요. 다시 우리 집에 가자 그냥 하라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집 간다 이렇게 한다더라고. 야, 그래도 부작용이 있어. 잉? 애들이 이거 모르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그게 그렇더라고. 교육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그죠? 이래도 걱정이 저래도 걱정이고. 자, 그럼 당연히 뭘로 본다? 증여죠. 추정. 똑같습니다. 뭐가 됐든 얘는 나오면 그냥 다 똑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부담부 증여 그럽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11번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항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증여로 본다는 얘기고요.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는 10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여로 보고 추정의 뜻이니까 입증하면 유상으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2번 상속 개시 후 재분일이라고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작년 시험 문제.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나오긴 했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겠죠. 개정이 되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 납세 의무자가 애매한 게 작년에 단독으로 안 나오고 얘 나오고 부담부 중에 아까 그게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그죠? 자, 근데 얘는 이제 뭐야? 상속 개시 후 재분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갑을병이 공동상속을 받았어요. 지분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가 하나를 가족 3명이, 자녀 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아서 공동 명의로 뭐 했다고? 등기를 한 거야. 근데 지분이 사이가 좋아서 3분의 1씩 똑같이 받았어요. 3분의 1씩. 이렇게 하고 뭐 했어? 공동 명의로 뭐 했다고? 등기를 했어.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등기 치고 한 달 있다가 다시 만나서 뭐라 했어? 야,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건 형이 고생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제사 주시냐고 하니까 지분을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4대 3대 3으로 다시 지분을 변동을 한 거죠. 이때 그러면 이 갑이 지분이 늘었죠. 그죠? 어디서 났어요? 을하고 병이 준 거지. 그러면 갑은 지분이 감소된 을병으로부터 얘를 상속받은 거예요? 증여받은 거예요? 증여받은 거지. 이걸 상속 그러면 안 되지. 왜? 여러분 상속과 증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시는 분이 가셨느냐 안 가셨느냐 그걸로 따지는 거야. 얘를 돈을 10%게 뜨고 줬는데 여기서 가셨대. 상속이래.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뭐야? 증여로 취득항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상속 개시고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나중에 재분할해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갑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인데 이거 빠졌네요. 상속인으로부터 뭐? 증여로 취득항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12번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밑에 박스에 이제 예외가 있죠. 이런 경우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을 받은 걸로 본다 하는데 이걸 필요 없어요, 이제. 왜? 작년에 나왔는데 정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나올 일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상속 개시 후 나중에 다시 재분할하게 되면 증여로 취득항으로 본다. 뭐 거기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13번은 이거는 이제 개정이 되고 시험에 출제가 안 됐어요. 한 번도. 그래서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2번, 3번 나눠놨잖아요. 이게 거기 내용 하나예요. 사실 그 하나인데 내용이 2개인 거예요. 13번에. 자, 이런 얘기 해보세요. 둘이 똑같이 이렇게 나대지가 있어. 택지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택지공사가 준공된 지목이 대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돼야. 이거는 갑 거고 만약 을이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여기다 둘 다 여기다 뭘 한다는 거야? 정원 및 부속 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조경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얘도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때 문제가 이제 뭐야?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것도 취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용도 변경이 되는 걸로 봐서 이제 누가 이 세금을 내느냐인데 자, 특징이 뭐예요? 얘는 나대지 상태에서 여기다가 얘만 설치한 거고 한 명은 뭘 하면서 여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얘를 같이 적용을 한다. 이거예요. 둘이 차이가. 자, 그러면 얘는 나대지에다가 조경을 설치했고 정원을 했고 얘는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뭘 했어? 정원을 같이 조경을 했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 요거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는
요 땅 주인이 갑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나대지도 이걸 설치했어. 그럼 이건 누가 취득한 거로 봐? 갑.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거로 봅니다. 지목 변경으로 취득한 거로 봐요. 근데 여기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했다 했죠. 그럼 누가? 건축물 취득한 사람이 이것도 같이 뭐한다?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거로 보느냐? 건축물 취득한 자가 하면 이건데 이건 구분 딱 되는 거죠. 왜? 지문에 뭐라고 나와? 얘처럼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 건축물 취득자 그러면 되고 그런 건 없으면 토지 소유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에 뭐 택지공 대중국계법에 따른 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을 조성 설치하면 뭐 한다고요? 걔네들은 그 토지에 포함되는 것보다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는 거로 봐. 누가?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잖아요. 다만 그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건축하면서 그랬으니까 누구? 마지막 줄에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이거 정도는 충분히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14번은 아까 했죠? 신탁재산, 위탁자치 이전 있으면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되게 쉬워요. 지문이. 이 납세 의무자는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거의 다 뭐 이렇게 공식처럼 나오는 거라서. 1번 왜요? 딱 보면 주택조합이 뭐라고 되세요? 조합원 용 이거 하는 순간 누구? 조합원 끝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야리꾸리에게 문제를 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조합원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누가 내야 돼? 조합 그래야 돼.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뭘로 봐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뭘로 봐? 무슨 취득으로 봐? 유상 취득으로 보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뭘로 봐요? 무상으로 본다 그래야죠. 근데 유상으로 본다 틀렸지. 이런 게 이제 아리꾸리한 거야. 지문 이거 잘 읽어야 돼. 대충 읽고서는 부담부지 유상 맞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랬잖아요. 이런 거 나중에 틀려놓고 뭐라 그래요. 막 틀리면 막 뭐라 그래요. 막 쌍욕해가면서 막 문제가 거지 같다는 거, 지저분하다는 거, 쪼잔하다니 막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맞추면 내 이런 거만 안 속지. 막 이런다니까 또. 요걸 안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야 욕을 안 하지. 차그동국에 쌍욕에 시험 보러 가보세요. 시험 보러 당일날 막 욕하는 사람이 혼자 주물주물. 걔 거지같이 나오는데 진짜 막 있어요. 진짜 막 조금 혼자 막. 자기도 몰라. 열 받은 거에 대해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이 쌍욕에다 1년 공부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열 받으니까 막 자기 입으로 막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중얼중얼 해가면서 막 그럼 들어보면 막 욕해. 거지같이 나오는데 진짜 아씨 이거 또 나왔는데 진짜 지난번에 틀렸는데 막 혼자 막 쪼글쪼글해. 그러고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면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 1번 풀어 1번 딱 보자마자 뭐래요? 이래야 돼요. 근데 1번 보자마자 그죠? 그러면 똑같은 나왔는데 틀리죠? 하고 이거 틀리죠. 이거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봐봐. 1번 보면서 1번 2번 3번 돌아버리겠네. A씨 그리고 나 A씨 그러죠. A씨 B씨 하다가 막 다 찍어버리죠. 이제 모의고사 봐봐야 돼. 한번 봐봐야 여러분이 어떤지 알지. 그죠? 틀리죠? 자 얘는요. 볼 것 없죠? 이게 이대로 기출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여기 그래서 주체 구주 뭐 나잖아. 그럼 무조건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 가설한 자 그냥 틀린 거예요. 이 따질 게 없어. 그냥 틀린 거야. 왜? 주체 구주 뭐 취득자라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아니잖아. 그럼 틀린 거야. 이렇게 풀면 돼. 그냥 얘는 그냥 공식적으로 가면 되니까 특별하게 없어요. 너무 생각이 깊으면 안 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걔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115페이지 이제 뭐가 나와요? 취득 시기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올해 시험에 이제 31회 때 지문이 단독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가 나올 확률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양도세가 나왔어요. 그죠? 작년에 양도세가 계산 문제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 취득시가 나왔거든요. 사실 얘도 근데 30회 때 나왔거든요. 31회 때는 단독 나온 건 아니고, 올해가 33회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 29회 때 출제가 되고 32회 때 출제를 한 거거든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얘도 30회 때 나왔으니까 만약에 또 이 부분을 낸다 그러면 양도세를 안 나오고 올해 어디가 나와?
취득세가 나올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관한 문제는 양도세 말고 취득세를 조금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 취득 시기는 무슨 뜻이에요? 언제 샀니? 그런 얘기죠. 뭐 때문에 그런다 했어요? 얘가 신고 납부거든요. 취득세가.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 얘기라 했죠. 그럼 여기서 하루만 지나도 뭐가 나와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하루만 지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날짜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죠. 그럼 뭐가 중요하다? 어차피 여기서부터 60일 시작하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가 중요하죠. 60일은 정해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기를 법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취득 시기라 합니다. 그죠? 우리 교재는 무상승계가 먼저 나왔는데 일단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유상승계는 자, 매매등 같은 거죠. 얘는 언제를 취득일로 본다? 잔금 날짜입니다. 근데 잔금 날짜가 두 개가 있다 했죠. 하나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있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 개로 나눠진다. 그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 잔금 말 그대로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 이런 뜻이고 얘는 뭐야?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 간 거래는 둘 중에 뭘로 간다? 개인 간 거래는 둘 중에 뭘로 가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PPT가 왜 날라갔어? 여기 없어졌네. 죄송해요. 이게 늦게 나오네. 그죠? 아, 이게 뭐야? 자, 그냥 할게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하고 계약상 잔금 날짜죠. 개인 간 거래 둘 중에 뭘로 간다? 계약상으로 갑니다. 계약상으로. 개인 간 매매는 실제 잔금 날짜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개인 간 거래는 뭘로 간다? 계약서의 잔금 날짜, 그날의 취득항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뭔 얘기예요? 실제 돈 준 날이죠. 그럼 이걸 매매 당사자가 짜고 치면 실제 돈 준 날이 변동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혼란이 와요. 혼동이 생겨요. 그래서 아예 개인 간 거래, 즉 짜고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는 다 뭘로 가? 계약서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 잔금 날짜로 간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잖아. 걔도 그죠? 그럼 걔는 뭐예요? 누가 봐도 이날 실제 돈 준 게 입증되는 경우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우리 5개 있다 했죠. PPT가 이상해졌어요. 뭐가 있어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국가.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국가 등으로 샀으니까 누가 봐도 이 거래는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일단 뭐 있어요? 외국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수입으로 취득했어. 이거 국가 간에 거래하면서 관세 부과하면서 통관하고 취득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 수입 면장의 거래액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객관적 취득을 본다. 그 다음에 공매. 공매나 경매도 마찬가지죠. 주체가 뭐야? 법원들이나 얘들이 관여하는 거니까 객관적 취득을 보고 판결문. 법원 판결 나고 확정 판결 나가지고 갑은 을에게 얼마를 지급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겠죠. 그건 입증이 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뭐야? 법인 장부로 취득이 증명이 되면 얘네 5개만 뭘로 본다? 객관적 취득으로 봐서 언제로 가겠다? 실제 잔금 날짜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디 갔어? 지금 날라갔어요. 이상하네. PPT가 왜 이러지? 여기가 이제 뭐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이 있다. 그럼 요 5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이 5개 빼곤 다 유상승계는 뭘로 간다는 거야?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는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갑니다. 이 5개 어떻게 한다고요? 국수, 공판창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 수입, 공매, 백매, 판결문, 법인장부. 이때 판결문 얘기 나오면 항상 뭐가 따라와야 돼요? 화해, 인납, 포기, 자백간주, 지회. 걔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화해조서 등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뭘로 간다는 얘기야?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법 하시면 화해조서도 확정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을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걸 세법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민법은 어차피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어차피 개인 간 화해를 하든 법원 판결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화해조서는 뭐예요? 정식 재판이 아니라겠죠? 재판 전 환사가 상대 당사자 불러놓고 조정한 거잖아. 니네 내가 보니까 둘이 끝까지 가면 둘 다 좋은 꼴 못 볼 것 같으니까 내가 좋은 말로 타이를 때 지금 화해해라 그랬더니 판사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알았어 화해한 거야. 그럼 뭐가 똑같은 거야? 개인끼리 거래한 거 똑같은 거잖아. 정식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항상 얘가 나오면
화해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다. 이 말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계약서의 잔금 날짜로 가야 되는데 그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을 뭘로 봐? 취득일로 봅니다. 재산 취득세를 말씀드렸죠. 날짜로 나오면 거의 다 60일이에요. 날짜로 나오면 거의 다 60일이에요. 그죠? 사실은 얘가 날짜가 30일, 10일, 60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하나씩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며칠 이내 이거는 다 60일이고 30일인데 10일은 뭐냐면 그 뭐 통보하는 게 있어요. 통보. 그죠? 뭐 미납색이 발견됐다. 그럼 등기 관서가 미납색이 발견되면 해당 지자체에다가 야, 너네 돌 덜 받았어. 이거 걷어야 되라고 그 발견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30일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 건물이 종로구청 건물이에요. 근데 은평구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종로구청 이걸 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은평구에다가 야, 우리 그 건물 있잖아. 연신내 여기 있던 거. 우리 그거 팔았어. 라고 뭐 해줘? 통보를 해줘요. 그 통보를 며칠 안에? 30일이에요. 얘는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재작년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며칠이야. 60. 그러니까 60일 아닌 거 나오면 일단 의심하면 돼. 걔는 거의 답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다 60일이야. 얘도 뭐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뭐가 같이 나오면 등기 날짜가 같이 언급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둘 중 빠른 날. 항상 등기나 어떻게 해라?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전에 등기했대. 그럼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지. 그럼 언제로 가? 등기신다.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빠른 날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를 안 했어도 개인 간에 이날이 계약서 잔금 날짜고 등기를 나중에 했어요. 그럼 언제 취득한 거로 본다? 이날. 왜? 이게 그거잖아. 취득세랑 보여.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뭐라는 데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논리야. 그래서 이 당시 등기가 안 됐지만 뭐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거로 봐서 이날을 뭘로 본다는 거야. 취득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등기가 빠르면 등기친 날 이렇게 해서 둘 중에 빠른 날로 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상은 원칙이 언제야?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근데 상속은 언제야? 상속 기실이죠. 그러면 증여는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 계약일. 그죠? 왜? 이게 무상 우리 2개 배우잖아요. 딸랑 2개. 상속 증여. 근데 원칙이 계약일인데 상속은 돌아가신 날이래요. 그럼 계약일, 증여는 언제야? 계약일이 취득일, 계약일. 제가 엊그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수업하고 오후에 이제 그 저녁을 이제 제가 먹으려고 뭘 하고 있는데 그 대피고 있는데 안쪽에 휴게실에도 어떤 두 분이 막 대화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남자분은 여자분인데 이제 그날 배운 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뭘 하냐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약이래요. 그러니까 증여받으면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거든요. 그죠? 근데 취득세는요.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거든요. 요거 가지고 막 열띤 얘기를 하는 건데 여자분이 질문하고 남자분이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들어서 1분 30초 동안 제가 서 있었거든요. 전자레인지 돌리느냐고. 근데 그 사이에 이게 들리는 건지 어쩌고 들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막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이상한 얘기를 막 서로 간에 얘기하는데 서로 안 맞는 얘기야.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단 얘기군요. 이제 이해를 하는 여자분이 이해를 하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남자분이 설명을 잘못했는데 여자분은 그걸 알아듣고 그래? 이게 이렇구나 막 감탄하는 거야. 막 근데 저는 듣는데 막 깜깜한 거예요. 저걸 근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왜? 남자분이 막 열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들은 것 같고. 그 말을 못했다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고요. 이거는 취득세는 계약일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조심할 게 양도세도 취득 시기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이하고는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날이 계약일이죠? 그죠? 여기가 증여받은 날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양도세 이날이고요. 취득세는요? 이날이죠. 근데 어떠냐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는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계약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도세는 국세니까 증여받은 날에 한다 이 얘기죠. 이렇게 얘기해버려. 돌아버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증여받으셨어. 그럼 본인 앞으로 뭐 하셔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럼 취득세 내셔야 되죠.
그럼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이날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취득세 내시고 등기를 하라는 얘기야. 그죠? 자, 등기했어. 그리고 등기 친 다음에 5년 후에 얘를 팔았어. 그러면 양도세 내야죠. 자, 보유기간 따져야지. 이날이 양도일이죠. 얘는 언제가 취득일이야? 이날이란 얘기야. 양도세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세도 보유기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얘는 언제야? 증여받으면 이날부터 보유기간을 따지는 거지 이날부터 따지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취득하면 뭐부터 해야 돼? 등기부터 해야 되잖아. 증여받았으니까.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 그럼 뭐해?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내시고 등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등기하셨어. 그리고 나중에 그걸 팔아. 그럼 양도했으니까 보유기간 따져. 비과세, 뭐 세율 같은 걸 따져야 되잖아. 그러면 보유기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이잖아요. 양도일 이날이잖아. 얘는 언제가 취득이라는 얘기야. 이날부터 따진다는 얘기지 이날이 아니란 얘기야. 서로 다른 얘기야 이게 의미가. 근데 이거를 그냥 나중에 둘이 얘기가 복잡하니까 여자분이 그렇게 정리하더라니까. 아,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같은 얘기인데 국세는 징역 받은 날이라 하고 지방세니까 취득세는 계약일로 간다는 얘기네. 그렇게 정리하고 말더라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야 이게. 모르면 괜찮은데 엉뚱한 이해를 해버렸어. 그럼 나중에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죠? 그런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얘는 이렇어요. 그래서 얘도 계약 전에 뭐 하면 등기하면 언제? 등기 친 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다 여기 있어요. 단 유상승계와 무상승계 둘 다요. 계약을 하시고 계약이 취득을 하시는데 계약이 해제가 될 수 있죠. 해제. 그럼 취득을 안 한 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뭔가 분쟁이 생기면 뭐가 있어? 입증을 해야 돼요. 계약을 당사자만 협의하면 안 되고 이게 해제가 됐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증받는 거예요. 공증이 뭔지 아시죠?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야, 우리 오늘부로 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면 내가 와서 오늘 와서 니한테 와서 했으니까 확인해달라. 그래서 걔들이 뭐 하는 거야? 확인하고 날인해주는 게 공증이에요. 그 공증을 받아야 돼. 근데 그 공증을 아무 때나 받으면 안 되고 걔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공증 받은 것만 인정해 줄까요? 며칠 이내 그러면 취득세 무조건 며칠이라 했어? 60일이라니까 60일. 그죠? 근데 이게 처음에 되게 잘 나와요. 작년에 나왔는데 28회 때인가는 얘가 정답으로 나왔었고 작년에 그냥 지문으로 나왔는데 옳은 걸로 얘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취득 물건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뭘 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60일 안에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얘가 뭐라고 나와요? 등기한 후 이렇게 나와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걸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땡 틀립니다. 왜? 등기하면 무조건 뭘로 봐? 취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입증했을 때만. 다른 건 절대 안 물어봐요. 얘는 오로지 나오면 여기만 물어봐요. 이거를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어떻게 나와? 등기한 후 이렇게 나오든가. 28회 때인가? 그때는 틀린 걸 고르시오. 이게 뭐라고 했어? 무상승계의 경우. 뭐 취득 후 등기한 후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틀린 정보. 왜? 등기를 하면 무조건 취득으로 보고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둘 다 똑같아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공통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교재 115페이지 있죠. 그 무상승계 원칙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밑에 박스에 뭐 해당 물건을 다음의 경우로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서 1, 2, 3번 있죠. 화해주소, 인락주소 어쩌고 돼 있잖아. 그거 외우지 마세요. 혹시 그 쓸데없이 거기 화해주소, 인락주소, 공정증서, 그 다음에 계약해제 신고서로 뭐 이런 거 외우실까봐 그런 건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뭐만 기억하면 돼. 등기 안 한 상태에서 60일이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죠? 근데 어차피 얘는 이거밖에 없어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얘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예외에 증여 전에 계약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 친 날로 간다. 그런 뜻이고요. 뒷장 116페이지 유상승계 나오죠. 그죠? 맨 밑에 원칙 잔금 지급일 기억번에 실제 잔금 지급일. 그래서 오른쪽 박스 117번에 국수 공판장. 그죠? 4번에 판결문하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는 지배. 얘는 그러니까 객관적 취득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니은번 밑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의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날짜인데 가로 안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날을 말한다. 이렇게 되네요.
얘도 마찬가지죠. 밑에 박스 1, 2, 3, 4로 계약이 해제된 걸 입증하면 취득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거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등기 등록하지 않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서 118페이지 예배.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또는 실제 잔금 지급일 전에 뭘 했대요? 등기를 했대요. 그럼 뭔다고요? 등기취득. 빠르면 등기취득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죠? 연부취득은 아까 뭐랬죠? 연부취득. 원칙, 연부로 취득하면 언제라고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랬죠. 근데 가로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가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 왜요? 이렇게 하면 면세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인정 안 된다겠죠? 그리고 예외 실제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어. 그럼 뭔다? 등기치날 당연히 취득한 거로 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 그 건축물 건축 있죠. 4번 여기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보시고.